25만 원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신청 안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설 앞두고 자금이 막히면 그때는 카드값과 공과금부터 흔들립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뭔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편한생활TV입니다. 요즘 장사하시는 시니어 사장님들 정말 많이 지치시죠? 손님은 줄고 재료비는 오르고 전기요금이랑 가스요금은 매달 빠져나가고 거기에 4대 보험료까지 내야 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날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침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고정비에 바로 쓸 수 있는 경영 안정 바우처까지 내놨습니다. 오늘은 딱 3가지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바우처 대상인지 바로 판별하는 기준, 신청 시작일과 신청할 때 꼭 피해야 할 실수, 그리고 설 명절 전에 급한 자금을 어디서부터 알아보면 되는지 이 3가지입니다. 먼저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말씀드릴게요. 정부 지원은 있다더라가 아니라 조건을 확인하고 정해진 창구로 들어가면 실제 돈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관심 많은 것부터요. 경영 안정 바우처 최대 25만 원입니다. 이걸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나도 무조건 받는 거네. 그런데 여기서 딱 갈립니다. 받을 수 있는 분과 못 받는 분. 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매출입니다. 공식 공고 기준으로 2025년 연매출액이 0원 초과이고 1억 4만 원 미만인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2개예요. 첫째, 매출이 0원이면 안 됩니다. 둘째, 1억 4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날 기준으로 휴업이나 폐업 상태면 안 되고 지금 영업 중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 개업일 기준도 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체가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근에 사업자를 냈다면 이 조건에서 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우처는 어디에 쓸 수 있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공고에 딱 적혀 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같은 공과금에 쓸 수 있고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같은 4대 보험료에도 쓸 수 있습니다. 또 차량 연료비, 그리고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에도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 데서나 카드 긁는다고 바우처가 빠지는 게 아니라 지정된 항목 결제에만 자동으로 먼저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수가 많이 나옵니다. 사장님들이 이렇게 하세요. 바우처 받았다고 생각하고 평소처럼 이것저것 결제하다가 왜 안 빠지지? 하고 놀라시는 겁니다. 바우처는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셨다면 먼저 이번 달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부터 처리하고 다음으로 4대 보험료를 정리하는 게 가장 똑똑한 사용법입니다. 이렇게 쓰면 돈을 번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숨통이 트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줄어드니까요. 그럼 신청은 언제부터냐? 공고에 따르면 2026년 2월 9일 0시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반 이틀은 신청이 몰릴 수 있어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로 나눠서 신청하는 2부제를 운영합니다. 이건 쉽게 말해서 첫날과 둘째 날은 누구나 막 들어가면 서버가 터질 수 있으니 끝자리 기준으로 나눠 받겠다는 뜻입니다. 2부제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고 소상공인24 또는 전용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좋은 점은 별도 서류를 잔뜩 내는 방식이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된 과세 정보를 활용해서 요건을 판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인 인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 넣고 정보 제공 동의하고 신청 정보를 입력하면 흐름이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의 미션 드릴게요. 지금 당장 종이에 딱 2가지만 적어보세요. 내 사업 개업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2025년 매출이 대략 어느 구간인지, 1억 4만 원 아래인지 위인지, 이것만 알면 바우처는 절반은 끝납니다. 이제 자주 나오는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사장님, 저는 사업체가 2개예요. 둘 다 신청하면 되나요? 공고 기준으로는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해도 한 곳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중에서 조건에 맞는 곳 하나를 골라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걸 모르고 2번 신청하면 오히려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꼬일 수 있으니 처음부터 한 곳만 딱 정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사장님, 저는 법인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로 쓰면 되나요? 공고에는 사업주 본인 카드, 개인 명의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나 가족카드는 카드사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고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안전한 건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쓰는 걸 전제로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카드사 선택을 하면 이후에 카드사나 카드 종류를 바꾸는 게 어렵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할 때 아무 카드사나 찍지 마시고 내가 실제로 쓰고 있는 카드가 그 카드사에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사장님들, 이거 한번 꼬이면 다시 되돌리는데 스트레스가 큽니다. 자, 이제 바우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뉴스에서 크게 나온 게 또 있죠.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명절 전후에 자금 공급을 크게 늘린다는 내용입니다. 보도들에서는 명절 신규 자금 공급 규모를 39조 3천억 원 수준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은행 대출, 정책금융, 보증까지 합쳐서 자금줄을 넓히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예전에는 대출 상담하러 갔다가 한도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에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 수요가 몰리는 걸 감안해서 공급 자체를 늘리는 방향이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도 상담의 문이 조금 더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용도, 매출, 기존 부채, 상환 능력에 따라 달라지고 은행과 보증기관 상품마다 조건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출이 필요하시면 딱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정책자금 창구와 시중은행 창구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정책기관 쪽 흐름이 있고 또 보증이 필요한 분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같은 보증창구가 길을 열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에는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 연장도 큰 규모로 언급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하는 만기가 코앞인 분들, 특히 설 전에 결제나 직원 월급 때문에 현금이 바짝 마른 분들께 시간을 벌 수 있는 장치가 같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갑자기 만기 연장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겁먹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상환 계획으로 조정이 가능한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사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대환 프로그램도 언급됩니다. 사장님들, 요즘 이자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7% 이상 고금리로 빌려 쓰고 있는 분들은 장사가 조금만 흔들려도 이자부터 감당이 안 되죠. 이럴 때는 무작정 버티는 것보다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다만 대환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라 기존 대출의 조건과 연체 여부, 소득과 매출 흐름에 따라 심사 기준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확인만 해도 큰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들이 제일 손해보거든요. 이제 전통시장 상인분들께도 도움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 앞두고 성수품을 들여오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이때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구매자금 지원 같은 내용이 함께 언급됩니다. 이 부분은 시장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전통시장 상인회나 시장 내 사무실에 물어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사장님, 전통시장은 정보가 느리게 도는 곳이 아니라 의외로 상인회 공지로 빨리 도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내 시장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소비 진작 정책으로 온놀이 상품권 할인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손님 입장에서는 할인받아 사는 거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손님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만 할인율과 기간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 온누리 상품권 앱이나 공식 공지로 확인하고 우리 가게가 가맹점 상태가 정상인지 점검해 두시면 좋습니다. 가끔 가맹점 스티커는 붙어 있는데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손님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날 매출이 바로 빠집니다.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의 빅 아이디어는 정부 지원은 조건 확인과 창구 선택만 맞추면 실제 돈이 된다 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처럼 한번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68살 김 사장님이 동네에서 작은 분식점을 하세요. 작년 2025년 매출이 대략 8천만 원 정도였고 2020년에 개업해서 지금도 영업 중입니다. 요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그리고 4대 보험료가 너무 부담이죠. 이 경우는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고 영업 중이니까 바우처 대상 가능성이 생깁니다. 김 사장님이 2026년 2월 9일에 맞춰 소상공인 이사로 들어가서 신청하고 본인 명의 카드사를 선택해 등록을 마치면 공과금 결제에서 바우처가 먼저 차감되는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 전에 재료비 결제나 운영자금이 급하면 무작정 카드론으로 버티기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거래은행에서 명절 자금이나 대환 가능 여부를 같이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만 움직여도 불안이 줄어듭니다. 막막함이 줄어들면 장사는 다시 방법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사장님들, 오늘 영상 보시고 꼭 이것만 해보세요. 내가 바우처 기준에 들어가는지 매출 구간과 영업 상태를 확인한다. 신청 시작일인 2026년 2월 9일을 달력에 표시해둔다. 그리고 본인 명의카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이 세 가지면 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장사하시는 친구 사장님, 친척 사장님께 꼭 공유해주세요. 이런 정보는 빠르게 아는 사람이 먼저 숨을 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